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네. 결국 안 나왔습니다. 선고일자. 예. 네, 선고일자 공지를 헌재에서 오늘 안 하기로 예.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틀 전쯤에는 이제 공지하는 그 동안에 이제 관행으로 봤을 예. 때 금요일에 선고일을 잡으려면 적어도 오늘까지는 이제 공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헌재에서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는 거를 상수로 놓고 지금 언론 예.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예측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사실 뭐 예측이 거의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는 국면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4일 지난주 금요일로 예측이 될 때만 하더라도 뭐 예. 기존에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이제 상례를 따라서 그럼 보통 이제 이 변론기일이 끝나고 나면 한 2주 내에는 결정이 됐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14일까지는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던 건데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미 역대 최장기간 평일을 거치고 있는 걸로 이제 기록을 예. 매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할 수 있는 상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이제 안 나온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평의 과정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예. 평의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이게 나올 건지를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예.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국민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게요. 네. 언제 나올지 짐작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예. 뭐 헌재의 평의가 언제 끝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헌법재판관들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실제 평의 중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외부에서는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선고기일을 잡는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상황입니다. 없고, 예. 물론 뭐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이번 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뭐 이제 우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니까. 그러나 뭐 하루 만에 못 한다는 어떤 규정은 없으니까요. 뭐 내일이라도 네. 뭐 모레로 공고할 수는 있겠지만 선고 기일을 언제 공지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학교도 휴교하고 뭐 네. 앞에 가게들 상업적인 어떤 업소들 하루 쉬게 하려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이번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좌우를 막론하고는 상당히 좀 격렬하게 예. 이제 이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찰 쪽에서도 미리 알아야 준비를 될것 좀 같고요. 많이 해야 예.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하루 전에 내일 합시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 뭐 같다는 오늘 것 때문에. 오후에 내서 내일 오전에 예. 선고를 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도 이제 관계 기관들과의 어떤 협조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이틀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된다라고 봤을 때 한 2, 3일 정도 여유가 있는 걸 생각하면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이 국민들 답답하게 한 것은 이 헌재 선고가 안 나온다는 것도 있지만 또 네. 토지거래 허가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또 혼선이 있었던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 이제 이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과 좀 연관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 예. 달여 전에 이제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해제를 할 때 주 대상이 됐던 곳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뭐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강남 3구라든지 용산 같은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들이 좀 몰려 있는 지역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들의 부동산 경기가 너무 꺼질 경우에는 서울시장으로서 나중에 이제 대권 행보를 할 때 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2월에 급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예. 뭐 야권을 비롯해서 정치권 내에서 제기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한 달 만에 그때 풀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을 하고 오히려 규제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주택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급상승하는 한 달이었고 예.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해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적용이 되고요. 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소재의 전체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상 아파트 단지가 2,200여 개가 되고 예. 40만 호 정도가 되니까요. 상당히 좀 이제 범위가 넓은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매를 하는 네. 이른바 갭 투자도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제 상당히 많은 제약이 가해지게 되는 예.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행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과열이 해소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다시 시행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과열되는 조짐이 나타났고요. 그게 또 상급지들의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불안 심리를 키우면서 주변 지역까지 또 부동산 가격을 추격 매수하는 뭐 예.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결국 주변 지역까지 수도권까지 또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정말 좀 답답한 부분이요. 부동산 하향 평준화는 우리 국가의 어떤 뭐 여야 할 것 없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화. 예. 하향 평준화. 네. 예. 그런데 그 해제할 때부터 도대체 왜 저런 정책을 쓸까 하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헬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목적 외에는 그럴 이유가 딱히 없었던 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제 시기가? 재지정을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명을 좀 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할 때는 예. 주택 가격이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을 하면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것이다라고 예.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해제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때 한 달 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저금리 기조가 워낙 오래 좀 지속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대기 중이다라는 얘기도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최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토지 거래를 풀어주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사실은 유도해놓고 너무 뜨거워져서 감당하지 못하게 깜짝 되니까 놀란 거 모양새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예. 수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축약한 말로 오쏘공이라는 예.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 예. 이런 얘기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결국 주변 부동산까지 다 들썩이게 하니까 책임론에 몰려서 이걸 다시 재지정을 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오 시장이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지난 2월 12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강남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했고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자가요. 서울시만한 덩치였던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가 그 당시에도 그런 비판 많았거든요. 이걸 지금 왜 푸는 것이냐 도대체. 그런데 이 정도 가격 오를 것도 예상 못했다는 것도 어떤 정책 결정자로서는 큰 하자가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물론 어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도 3개월이나 6개월 더 지켜보자 그랬어요. 네. 어디 가서 인터뷰였나요? 제가 그렇습니다. 글이었나 기억하는데. 그러다 오늘 아침에 불과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전격적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책에 대한 책임성 문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비판을 좀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오늘 뭐 나온 보도들도 보시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한 달여 만에 번복하는 걸 넘어서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에까지 규제가 확대가 돼버렸다. 예. 그러면 정책의 신뢰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예. 정책이 너무 자주 나오거나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예. 있다. 일관성이 없이 그냥 오락가락하게 되면은 결국 신뢰도 문제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혼란만 키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가 그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이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그런 혼선과 무책임은 예. 매우 한심한 수준이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을 의식해서 한 달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무능과 무책임의 예. 극치를 보여줬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얘기가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나오고 예. 있었는데 하루 만에 왜 뒤집혔냐를 볼 때 결국 정부의 움직임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래서 지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국정 현안 관련된 장관회의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같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 예.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본인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지만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혹은 정부의 사실상의 강압 때문에 철회하게 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정책이 막 하루 만에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뒤집히고 이건 어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여정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권 내에서는 뭐 공공연한 얘기니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아마 중요한 카드로 던졌을 텐데 뭐 두 가지 요소가 다 겹친 거죠. 예. 부동산 가격 시장이 너무 좀 빠르게 요동을 쳤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그 요소가 둘 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어떤 지금 시장 내에서의 어떤 불만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정말 이익을 본 게 하나도 없는 게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강남권에 있는 오세훈 시장의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어제 뒤집고 오늘 뒤집고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좀 민감한 지역들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정책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거기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뭐 유권자들이나 혹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 한번 전문가를 모셔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요. 이 정부에서 이렇게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대책을 쏟아낼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그 오세훈 시장도 깜짝 놀라고 저렇게 자기 말을 그렇습니다. 어제 뱉어놓은 말을 막 주워 담고 하는 거 보면요. 한번 이 부동산의 전반적인 상황은 조만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그리고요 김성훈 차장 말입니다. 비하폰 기록 삭제 지시를 숨기려다가 네. 드러났죠, 그게? 어제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했는데요. 예. 오늘도 추가로 이 대통령 경호처에 관련된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비화폰의 기록을 경찰이나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느냐 예. 여부인데 이게 올 초에 나왔었던 보도 중에서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하라라고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부하들한테 이제 지시했던 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나왔었던 내용을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그 구두 지시를 받고 이거는 자칫하면 증거인멸을 하는 위험이 있다. 예. 그래서 그거 자체로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 지시를 거부를 했고 네. 별도의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이걸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를 경호처 차장한테 이제 보고한 바도 있다. 예. 이 부분이 뭐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이 김성훈 차장의 그 이제 휴대폰을 받아봤을 때 휴대폰을 통해서 예. 관련된 보고서 이 이제 부하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작성했다고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 보고서를 받아봤더니 그 내용 안에는 본인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항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보고서에 복사본을 제출을 받았는데 네. 기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기록상으로 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었는데 예. 경찰이 김성훈 차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 확보한 휴대전화를 예. 포렌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김 차장이 그 이제 비화폰의 서버나 통화 기록을 이제 삭제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는 보고서 원본을 휴대폰에서 확보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그 자기가 지시했었던 대목만 삭제하고 예.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제출했다. 사본을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뉴스가 이광호 경호본부장 말입니다.
챗GPT에서 계엄 2시간 전에 검색을 했다. 계엄이란 단어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다는 얘기로 의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예. 경호처의 이광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예. 포렌식한 결과로 알아낸 건데요. 네. 지난달 3일에 주거지하고 이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찾아낸 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쯤에 본인의 휴대전화로 계엄령, 계엄 선포, 예. 국회 해산 이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에서 검색을 해봤다. 예.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오후 8시 20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애초에 오후 8시 20분에는 아직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뭐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면 이 두 사람 외에는 이 곧 계엄령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예. 없었어야 되는 거죠. 원래 같으면. 그런데 국방부 장관 외에 나머지 장관들은 모르는 그 시점에 이미 경호처의 본부장이 계엄령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한 흔적이 있다.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공유받았거나 예. 혹은 어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경찰에 의심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이 계엄령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그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몰랐을까? 과연 몰랐을까라는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예.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만 확보했어도 이 정도인데 과연 경호처가 지금 지키고 있는 비화폰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거나 예. 포렌식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증거 자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인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엄 전에 우연히 계엄이란 단어를 검색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대가 또 예, 공교롭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장관급 인사들이 대통령실로 들어오고 있던 그 시간에 하필이면 예. 대통령 경호처의 핵심 인물이 계엄이라는 단어만 검색한 것도 아니고 예.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을 다 검색하고 있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처럼 이게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궁금해서 검색한 것처럼 보이는 맥락이고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나서 관련 키워드들을 검색했던 흔적이 예. 검찰의 공소장의 혐의점으로 적시가 됐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아까 김성훈 차장 얘기를 했지만 김성훈 차장 말고도요. 윤석열 피의자의 주변에 있는 주요 인물들은 과연 언제 알았는지를 굉장히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전에 안 시점이 그 사람의 어떤 관여한 정도와 비례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 알면 알수록 의심스러운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수사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비아폰 다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김성훈 차장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이 실질 심사가 언제죠? 모레인가 그렇죠? 네, 예. 21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그때 김성훈 차장이 구속되면 아무래도 비아폰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던 게 예. 김성훈 차장 본인이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 같은 이제 실세들이 구속이 되고 나면 예. 경호처 직원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협조적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걸 이제 경찰 쪽에서도 기대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수사의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MBC 보도에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군이 종이 관이죠, 관을 한 3,000개를 준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신을 담는 이제 관인데 어제 MBC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 관 중에서 골판지를 접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이제 종이관이 있는데 예. 그 종이관을 제작하는 서울 소재의 업체에 지난해 8월 22일 예. 2군단 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이면요. 네. 계엄으로부터 꽤 어떤 시간이 있을 텐데 도대체 이 어떤 끔찍한 뭐랄까요? 시신을 넣을 걸 왜 준비했을까요? 여기가 뭐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뭐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 예. 그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기간이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일 뿐이지 예. 실제로 계엄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실무적인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기간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 시점쯤부터 뭐 특전사령관이나 혹은 뭐 수방사령관이나 뭐 연영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사령관급 인사들하고 잦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던 예.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 준비를 했다면 아마 그때쯤이었을 가능성이 끔찍한 일이군요. 없지 않죠. 예. 근데 이제 뭐 말씀을 드리다가 끊겼습니다만 지난해 8월 22일에 2군단 사령부 소속의 근무원이 연락을 해서 예. 영현 그러니까 시신을 이동하는 보관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예. 하면서 예. 제작 소요 기간은 물론이고 한 번에 몇 개까지 관을 운송할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예를 들어 뭐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했느냐라든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할 때는 가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문의를 했는데 물론 뭐 계획을 구체화해서 보고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로 연락은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종이관과 관련된 계획이 이제 별도로 진행된 건 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일회성 어떤 그 문의 정도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예. MBC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육군이 실제로 이제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영현백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의 그러니까 이제 비닐 소재의 그 예. 가방인데 임시로 담아놔서 이제 옮기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 영현백이 지난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1,883개를 육군에서 보유를 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정도의 이 물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치면 1년 내내 거의 비슷하게 1,800여 개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지난해 12월에 그 영현백의 보유 개수가 4,940개로 늘어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갑자기 3,114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예. 12월에 비축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날짜로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 12월에 비축이 완료가 되려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주문이 들어가서 네. 생산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 날짜가 필요하니까요. 따져보자면 8월 이후부터 어떤 계획이 진행돼서 처음에는 이제 종이관 같은 것도 고려를 했다가 나중에 조금 더 간편하고 그리고 군 내에서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영현백으로 바뀐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종이관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그 전에 이걸 이제 사들였던 전례가 아예 없는 예. 경우인데 영현백은 보유하고 있는 분량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이제 추가하는 추가로요. 방식이었을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미심장해지는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이제 이번 계엄의 배후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되고 예. 있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여러 주요 정치인들이나 뭐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들이 언급돼 있었던 것까지 네. 이제 떠올려 보면 혹시 수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된 준비를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이게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라면 계엄에 수천 명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대비를 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예. 뭐 실제로 이제 그 계엄 전후한 시기에 병원 그 응급실에 이게 이 침대 숫자를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추미애 의원이 또 고발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예. 건데 물론 이 군단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예. 이 종이관을 문의했던 이유는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에 사망자 처리에 대한 훈련 계획에 이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를 했다가 실효성이 예. 없어서 중단했던 거고 영현백 같은 경우는 육군에서 이제 해명한 게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서 중기 계획상 반영된 예. 물량이 우연히 12월에 납품된 거다.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겠군요. 22년 합참 지침에 따라서 이 물량 확보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요. 네, 근데 그 예. 물량 확보를 왜 2023년에 하지도 않고 예. 2024년 그렇습니다. 12월에 했는지 이런 여러 정황들을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